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서울의 도심. JK그룹의 본사 건물은 거대한 얼음 성체처럼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건물 최상층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한없이 화려했지만 그 아래에는 고요하고 냉혹한 권력의 중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진혁, 29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 안에 드는 JK그룹을 이끄는 젊은 총수.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냉혹함과 두려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경영 능력에 찬사를 보냈지만 동시에 그의 차가운 성격과 무자비한 결정에 몸서리쳤다. 그의 눈빛은 깊은 겨울 호수처럼 어둡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한진혁이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완벽한 질서로 정돈되었고 그 어떤 불필요한 감정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압력이자 모두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성격이었다. 그런 그가 오늘은 평소와 달리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정기이사회 회의가 끝난 직후 그는 비서실장 김민준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저녁 8시 팰리스 호텔 3층 로열홀, 기자회견 준비해. 김민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진혁은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무슨 일로 기자회견을?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묻자 진혁은 그의 서류철을 덮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결혼 발표. 그 말에 김민준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넌테스다. 한진혁이 결혼이라니. 그는 지금까지 그 어떤 스캔들에도 휘말린 적이 없었다. 여성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심지어 그는 로봇이 아니냐는 농담까지 돌 정도였다. 그런 그가 결혼을 발표한다니, 그것도 갑작스럽게. 김민준은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진혁의 얼어붙은 표정 앞에서 감히 입을 열 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 저녁 8시. 팰리스 호텔 로열홀은 수많은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홀을 가득 채웠다. 한진혁이 무대에 등장하자 홀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권위와 위압감을 뿜어냈다.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그는 조명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옆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함께였다. 한진혁의 옆에 서 있는 그녀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다. 키는 아담했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단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굵은 웨이브 머리는 단정하게 내려와 있었고 옅은 화장은 그녀의 깨끗한 피부를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혜, 27살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왜 저 자리에 서 있는지 알지 못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누구야? 설마 저 사람이 한진혁 부회장님의 상대인가? 진혁은 마이크를 잡고 짧고 간결하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아내를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내 이지혜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홀은 폭풍처럼 흔들렸다. 결혼이라니, 상대가 저런 평범한 사람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진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차가운 시선으로 홀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의 옆에 서 있는 이지혜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대 위의 혼란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기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진혁은
지혜와 함께 조용히 홀을 빠져나왔다. 차에 오르자 진혁은 지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당신의 역할이 시작될 거야.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날 밤 지혜는 진혁의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들어섰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은 그녀의 존재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당신 방은 이쪽이야. 불편한 점 있으면 김 비서에게 말해. 그리고 당신의 생활은 내가 정해준 규칙에 따라야 해. 진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공간의 차가움 속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진혁은 그날 이후로 지혜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밤늦게 돌아왔다. 두 사람은 식탁에서 마주 앉는 일도 거의 없었다. 지혜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과의 결혼이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어떤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고 그녀는 그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며칠 후 지혜는 진혁의 서재에서 우연히 한 서류철을 발견했다. JK그룹과 관련된 투자 보고서였는데 그 서류철 안에는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관련된 표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표들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멍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눈동자는 빠른 속도로 숫자들을 스캔하고 그 속에서 불규칙한 패턴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서류철이 단순한 투자 보고서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진육을 겨냥한 누군가의 음모의 흔적이었다. 진혁은 늦은 밤 서재로 돌아왔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서류를 훔쳐보는 것을 보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혜는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 서류 좀 이상해요. 진혁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내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의 역할에 충실해. 지혜는 그의 말에 상처받은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철을 덮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혁 몰래 서류철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놀라운 기억력과 복잡한 패턴을 한눈에 파악하는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능력을 오랫동안 숨겨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능력을 사용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이자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진혁은 지혜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그는 지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자신의 옆에 두었다. 이 결혼은 그에게 있어서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그는 지혜를 보호해야 했고 동시에 그녀의 힘을 빌려 이 거대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다. 그날 밤 지혜는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은 그녀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이 결혼이 가져올 파장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동자는 차분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이지혜는 자신의 일상을 조용히 이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 한진혁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행동했다. 매일 아침 진혁이 출근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 식탁에 함께 앉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진혁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진혁은 그녀의 조용한 행동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관찰력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보았던 그녀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 어린 눈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분석가의 눈빛이었다. 진혁은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조용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숨겨진 능력은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인가?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냉혹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대감과 미묘한 불안감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진혁은 이사회 회의에서 돌아와 피곤한 기색으로 서재에 앉았다. 최근의 악재들은 JK그룹의 주가를 연일 폭락시키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고 경쟁사들은 이 틈을 타 공격을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김석현 전무가 있다는 것을 진혁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김석현은 뛰어난 사업 수완과 대외적인 이미지로 그룹 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지만 그의 탐욕과 권력욕은 진혁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는 진혁이 약해진 틈을 노려 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진혁은 서류처를 뒤적거리며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JK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터였다. 그때 조용히 서재 문이 열리고 이지혜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차 한 잔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진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됐어. 신경 쓰지 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지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책상 한쪽에 차를 내려놓고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막 문을 나서려 할 때 진혁의 비서실장 김민준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R&D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유출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미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R&D 프로젝트 유출 루머.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이 루머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JK그룹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룹의 기술력과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진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김석현, 이 자식.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이지혜가 조용히 돌아섰다. R&D 프로젝트 말씀이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진혁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 진혁은 그녀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지혜는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책상에 놓여있는 프로젝트 기획서를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이 프로젝트, 투자 보고서에 있던 그 프로젝트군요. 핵심 기술 유출 루머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혁은 그녀가 자신의 서류를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이지혜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부회장님,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퀀텀 암호화 기술이군요. 그리고 이 기술은 며칠 전 투자 보고서에 있던 더블체크 이중보안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죠? 진혁은 그녀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 복잡한 투자 보고서를 단 한 번 보고도 핵심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더블 체크 이중 보안 시스템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었다. 그렇다면 유출될 핵심 기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였다. 진혁은 그녀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당신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지? 이지혜는 조용히 대답했다. 며칠 전 부회장님 서재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력은 조금 특별하거든요. 그녀는 빙글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진혁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과 놀라운 분석력에 압도당했다. 그럼 이 루머는 김석현 전무가 일부러 퍼뜨린 것이군요.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을 유출되었다고 주장하여 부회장님의 입지를 흔들려는 의도일 겁니다. 이지혜는 확신에 차 말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고. 이지혜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R&D팀의 연구원들을 소집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블 체크 이중 보안 시스템의 개발 현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하세요. 언론에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겁니다. 만약 루머가 사실이라면 연구원들은 당황하거나 발표를 망설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당하게 발표한다면 그것은 곧 루머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표 현장에서 김석현 전무의 표정을 자세히 보세요. 그의 표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진혁은 그녀의 제안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김석현 전무를 궁지에 몰아넣는 기막힌 전략이었다. 진혁은 그녀의 뛰어난 지략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다. 진혁은 즉시 김민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지혜의 제안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기자회견은 다음 날 아침에 진행되었다. 진혁은 이지혜를 회견장에 동행시켰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진혁은 이지혜를 자신의 옆에 세웠다.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내와 함께 선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제 아내의 지혜가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진혁은 이지혜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그동안의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편의 미소였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R&D 팀의 연구원들은 당당하게 더블체크 이중 보안 시스템의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그들의 발표는 루머가 거짓임을 명백히 증명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장 한쪽에 앉아있던 김석현 전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진혁은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진혁은 지혜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식사였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 진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지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아니,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야. 그의 눈빛은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석현 전무의 방역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잔인했다. 그는 R&D 프로젝트 유출 루머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이지혜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진 특별한 능력,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김석현의 방역은 예상대로,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더 비열했다. 그는 R&D 프로젝트 유출 루머로 한 방 먹은 후 JK그룹 내부의 불안정한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다음 목표는 한진혁이 가장 아끼는 동시에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존재, 바로 이지혜였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이지혜가 가진 특별한 능력, 즉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놀라운 기억력과 분석력이 사실은 이단적인 주술이나 사이비 종교의 산물이라는 끔찍한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한진혁을 홀려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수군댔다. 소문의 근거는 허위 정보들이었지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거짓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었다. 특히 JK그룹의 보수적인 이사들은 이 소문에 크게 동요했다. 김석현은 교묘하게 언론을 이용했다. 그는 진혁의 이모인 윤정희 이사를 통해 보수적인 이사들을 포섭했고 은밀히 이지혜의 과거를 왜곡한 정보를 흘렸다. 이지혜가 어릴 적부터 남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였으며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를 감당하지 못해 그녀를 버렸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었다. 사실 이지혜의 부모님은 그녀의 놀라운 능력을 숨기기 위해 평범한 삶을 살도록 늘 조언했으나 이지혜는 그들의 뜻과는 달리 평범함을 벗어나 뛰어난 지능을 드러내곤 했다. 김석현은 이 부분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족마저 외면한 괴물로 둔갑시켰다. 한진혁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는 김석현의 치졸한 공격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지혜의 과거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 자신에게 자책감을 느꼈다. 그는 이지혜에게 말했다. 지혜씨 당분간은 외출을 삼가요. 모든 걸 내가 해결할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 대신 걱정이 가득했다. 이지혜는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회장님, 제가 숨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진혁은 그녀의 굳건한 태도에 감동했지만 그녀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었다. 이 싸움은 당신이 겪을 필요 없어. 이건 내 싸움이야. 이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부회장님. 저와 관련된 소문이에요. 저도 이 싸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부회장님을 도와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혜씨, 이지혜는 진혁 몰래 그녀의 숨겨진 능력을 이용해 김석현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혁의 서재에서 우연히 보았던 투자 보고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명시된 여러 회사들의 이름들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냈다. 그녀의 놀라운 기억력은 단순한 숫자와 글자들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패턴과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녀는 진혁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뛰어난 IT 전문가인 강구진에게 연락했다. 강구진은 이지혜의 부탁을 받고 즉시 그녀의 조사를 돕기 시작했다. 강구진의 도움을 받아 이지혜는 김석현과 관련된 수상한 회사들의 재무정보와 거래 내역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석현이 JK그룹의 자금을 유용하여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이 다수 존재했으며 그 회사들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지혜는 자신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보고서에는 김석현의 모든 비리, 행적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보고서를 들고 한진혁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부회장님, 제가 김석현 전무의 비리 증거를 찾은 것 같아요. 진혁은 그녀가 내민 서류철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류철 안에는 김석현의 비리 행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가 찾아낸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여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진혁은 그녀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지혜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혁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이지혜는 아직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러요. 김석현 전무는 이 증거들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분명 또 다른 방역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녀의 예감은 정확했다. 다음 날 김석현은 진혁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한 부회장님,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싸움을 계속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서로 합의를 보는 게 어떠십니까? 그의 제안은 교활했다. 그는 이지혜의 과거를 폭로할 증거를 가지고 진혁을 협박하려 한 것이다. 진혁은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김전무, 더 이상 그런 치졸한 협박에 넘어갈 내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비리가 담긴 서류가 내 손에 들어왔으니 이제 당신은 끝났습니다. 진혁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김석현은 당황했지만 이내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하하하 한 부회장님, 너무 자신만만하시군요. 과연 그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한 부회장님의 아내 되시는 그 이상한 여자의 과거도 함께 밝혀질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석현의 협박은 이지혜의 과거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숨기기 위해 그녀를 고향에 남겨두고 서울로 상경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서울로 올라와 홀로 힘든 삶을 살았다는 사실. 김석현은 이 모든 것을 가족에게 버림받은 정신 이상자로 둔갑시킬 계획이었다. 진혁은 분노했다. 당신 같은 인간에게는 절대 굴복하지 않아. 진혁은 전화를 끊고 이지혜에게 달려갔다. 지혜씨 미안해요. 김석현 그 자식이 당신의 과거를 캐내고 있어. 이지혜는 진혁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부회장님. 저의 과거는 제가 가장 잘 아니까요. 저는 제가 떳떳해요. 그녀의 말에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우리는 함께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진혁은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진혁은 이지혜를 자신의 옆에 세웠다. 그리고는 모든 이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내 이지혜 씨를 모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저와 제 아내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모든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김석현은 분노와 동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진혁은 더 이상 이지혜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녀와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한진혁의 갑작스러운 선언은 이사회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이지혜는 예상치 못한 진혁의 행동에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그의 옆에 당당히 섰다. 김석현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는 진혁이 자신의 협박에 굴복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진혁은 오히려 이지혜를 공개적으로 보호하며 자신의 결의를 세상에 드러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보수적인 이사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부회장님, 개인적인 문제를 공적인 이사회에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 여자의 과거에 대한 소문은 회사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진혁의 이모인 윤정희 이사도 가세했다. 진혁아, 정신 차려. 저런 여자를 곁에 두다가 회사 망치는 꼴을 보고 싶니? 진혁은 그들의 비난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지혜의 손을 굳게 잡고 말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저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이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 아내를 모욕하는 것은 곧 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김석현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하하하 한 부회장님, 사랑에 눈이 멀어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군요. 당신의 유일한 희망이 사실은 JK그룹을 망치려는 음모의 중심이라면 어쩌겠습니까? 그 여자가 부회장님을 홀려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합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때 이지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리를 압도할 만큼 강한 힘이 있었다. 김석현 전무님,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저의 과거가 어떻든 저는 저의 능력으로 부회장님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증거들은 소문이 아닌 명백한 사실들입니다. 그녀는 진혁이 건네준 USB를 들고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김석현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이름과 수상한 거래 내역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모두 김석현 전무님께서 JK그룹의 자금을 유용하여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입니다. 이 회사들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그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지혜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모든 내용을 설명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다. 모든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김석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된 거야. 한진혁 네가 꾸며낸 짓이지. 그는 소리치며 화면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진혁은 그를 막아섰다. 김전무 당신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발뺌하지 마십시오. 진혁의 차가운 눈빛은 김석현을 압도했다. 김석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음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이지혜를 향해 달려들었다. 너, 내까짓게 감히 날 망쳐. 그의 손이 이지혜를 향해 뻗어오는 순간 진혁은 이지혜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김석현의 손을 쳐냈다. 다시는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빛났다. 진혁의 단호한 태도와 이지혜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보수적인 이사들도 더 이상 김석현의 편을 들 수 없었다. 이사회는 긴급 투표를 통해 김석현 전무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김석현은 모든 것을 잃고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회의실을 떠났다. 회의가 끝난 후 진혁은 이지혜를 꽉 끌어안았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지혜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다. 저도 부회장님 덕분이에요. 부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진혁은 이지혜의 손을 잡고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방 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다. 지혜 씨, 이제는 당신의 방이 아니라 우리의 방으로 가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이지혜는 그의 눈빛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방으로 향했다. 그들의 첫날 밤은 차가운 계약 관계가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이지혜의 옆에 누워 잠들어 있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김석현은 완전히 몰락했지만 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진혁의 이모인 윤정희 이사에게 접근하여 이지혜의 가족에 대한 더 깊은 정보를 캐냈다. 그는 이지혜의 부모님이 사실은 그녀의 능력을 숨기기 위해 그녀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던 과거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이용해 이지혜와 진혁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김석현은 완전히 몰락했지만 그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한진혁과 이지혜를 용서할 수 없었다. 특히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몬 이지혜에 대한 증오심은 극에 달했다. 그는 진혁의 이모인 윤정희 이사를 통해 이지혜의 과거를 더 깊게 파헤쳤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냈다. 이지혜의 부모님은 그녀의 능력을 숨기기 위해 그녀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사업을 일으키려 했던 과거가 있었던 것이다. 이지혜의 부모님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지혜의 놀라운 기억력과 분석력을 이용해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경쟁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어린 이지혜는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부모님은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에 실패하자 그녀를 버려두고 떠났다. 이지혜는 부모님의 배신감 속에서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김석현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윤정희 이사에게 흘렸고 윤 이사는 이 사실을 이용해 이지혜와 진혁의 관계를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윤정희 이사는 진혁에게 말했다. 진혁아, 너는 지금 저 여자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야. 그 여자는 착한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너에게 접근한 거야. 그녀의 부모님조차 그녀의 탐욕을 감당하지 못해 그녀를 버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 윤정희는 이지혜의 과거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진혁의 마음을 흔들었다. 진혁은 윤정희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이지혜를 믿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이지혜를 찾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혜 씨, 당신의 부모님은 왜 당신을 떠난 겁니까 혹시? 당신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까? 이지혜는 진혁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진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부회장님, 제게는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저의 능력을 이용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들은 저를 버렸어요. 그 아픈 과거 때문에. 저는 부회장님께 그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진혁은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향한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그럼 당신은 정말로 나의 능력을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내 곁에 있는 이유가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혁의 차가운 질문에 이지혜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에요, 부회장님. 저는 진심으로 부회장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저의 과거는 저의 과거일 뿐이에요. 저는 부회장님께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혁은 그녀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윤정희의 말과 그녀의 과거가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그는 이지혜에게 말했다. 지혜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서로 시간을 좀 가집시다. 진혁의 차가운 말에 이지혜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진혁의 굳게 닫힌 마음을 느낄 뿐이었다. 이지혜는 진혁의 곁을 떠나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혼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혁의 의심을 풀고 그에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김석현과 윤정희가 꾸며낸 음모를 밝혀내고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막아야 했다. 이지혜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간구진에게 다시 연락했다.
우진아 윤정희 이사와 김석현 전무가 몰래 만나는 장소를 찾아줄 수 있겠니? 간구진은 이지혜의 요청을 받고 즉시 윤정희 이사와 김석현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이들이 서울의 한 비밀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지혜는 간구진의 도움을 받아 레스토랑에 몰래 잠입했다. 그녀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데 성공했다. 김 전무님, 한 부회장님이 저 여자를 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복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윤정희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다. 하하하, 윤 이사님 덕분입니다. 이제 한 부회장님은 그 여자의 정체를 알고 그녀를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틈을 타 JK그룹의 경영권을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김석현의 목소리도 녹음되었다. 이지혜는 녹음기를 들고 조용히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 녹음 파일을 진혁에게 들려주어야 했다. 그녀는 진혁의 의심을 풀고 김석현과 윤정희의 음모를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진혁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진혁은 이지혜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그녀를 사무실로 들였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이지혜는 진혁에게 녹음 파일을 건네며 말했다. 부회장님, 이 녹음 파일을 들어주세요. 이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진혁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윤정희와 김석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대화는 진혁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윤정희가 이지혜의 과거를 왜곡하고 김석현이 그 사실을 이용해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진혁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지혜를 향한 의심을 거두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해요, 지혜씨.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지혜는 진혁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진혁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은 이제 함께 김석현과 윤정희의 음모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다. 이지혜는 진혁에게 말했다. 부회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김석현 전무와 윤정희 이사는 아직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방심을 이용해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지혜의 제안대로 한진혁과 그녀는 김석현과 윤정희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했다. 진혁은 이지혜를 향한 의심을 거둔 것처럼 보였지만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그녀를 멀리하는 척했다. 이지혜는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마치 진혁에게서 버림받은 것처럼 행동했다. 이 모든 것은 김석현과 윤정희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 김석현은 이지혜가 자신에게 무력하게 당하는 것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했다. 그는 윤정희에게 말했다. 윤 이사님, 한 부회장님과 그 여자는 이제 끝입니다. 이제 우리가 JK그룹을 장악할 때입니다. 윤정희도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래요, 김 전무. 우리 아버지께서는 원래부터 진혁이보다는 당신을 더 신뢰하셨습니다. 윤정희는 자신의 아버지, 즉 JK그룹의 전 회장까지 끌어들이며 김석현의 편에 서는 것을 확실히 했다. 진혁은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이지혜의 도움으로 김석현과 윤정희가 JK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음모를 알아냈다. 그들은 이사회에 속한 일부 이사들을 매수하여 한진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한진혁이 이지혜와의 스캔들로 인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틈을 타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었다.
진혁은 이지혜와 함께 방역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그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려야 합니다. 이지혜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는 김석현이 이사들을 매수하기 위해 사용한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녀의 놀라운 분석력은 김석현이 과거에 사용했던 페이퍼 컴퍼니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설립된 비밀 계좌들까지 모두 찾아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이사회는 한진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위해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석현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회의실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대부분의 이사들을 매수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윤정희도 그의 옆에 앉아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진혁이 이사회 의장 자리에 앉았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석현과 윤정희를 한 번씩 훑어보았다. 오늘 이사회는 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투표에 앞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진혁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김석현 전무와 윤정희 이사는 저와 제 아내를 모함하고 JK그룹의 경영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악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비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진혁의 말에 김석현과 윤정희는 당황했다. 교진말 마, 네가 무슨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야. 김석현이 소리쳤다. 그때 이지혜가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당당한 표정으로 진혁의 옆에 섰다. 김 전무님,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녀는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김석현이 이사들을 매수하기 위해 사용한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 계좌들은 김석현 전무께서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계좌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 내역들은 김 전무가 이사님들을 매수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지혜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모든 내용을 설명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김석현과 윤정희는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이지혜가 자신들의 음모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김석현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때 이사회에 속한 이사들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지혜가 과거에 설득했던 양심을 가진 이사였다. 한 부회장님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김 전무의 압력에 못 이겨 그의 편에 섰지만 지금 이 순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김 전무는 저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며 불신임 투표에 찬성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다. 김석현과 윤정희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고 그들의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사회는 긴급 투표를 통해 김석현과 윤정희의 모든 직위를 박탈했다. 김석현은 분노와 절망에 가득 찬 얼굴로 회의실을 떠났다. 윤정희는 진혁을 향해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라 소리쳤지만 진혁은 그녀의 비난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진혁은 이지혜를 꽉 끌어안았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지혜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미소 지었다. 부회장님,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진혁은 이지혜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따뜻한 남편이었다. 김석현과 윤정희가 몰락한 후 JK그룹은 한동안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고요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시간이었다. 한진혁은 이지혜와 함께 그룹 내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패한 세력들을 속간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JK그룹은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지혜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그녀의 놀라운 기억력과 분석력은 진혁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진혁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단서들을 찾아내고 복잡한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했다. JK그룹의 임직원들은 이제 더 이상 이지혜를 수상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JK그룹의 구원자라고 불렀고 그녀의 지혜와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한진혁은 자신의 아내를 향한 사람들의 찬사를 들으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지혜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혹한 겨울 호수가 아니라 따뜻하고 깊은 사랑으로 빛나는 봄의 바다와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진혁은 이지혜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는 아름다운 조명과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그들의 식탁 위에는 진혁이 직접 만든 요리들이 놓여 있었다. 지혜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만난 이후로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진혁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지혜는 진혁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부회장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회장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의 능력이 저를 힘들게 할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저의 능력을 인정해 주셔서 저는 이제 저의 능력이 저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글썽였다. 진혁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니, 지혜 씨, 당신은 원래부터 축복이었어요. 단지 내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죠. 그는 이지혜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지혜 씨,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그의 고백에 이지혜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저도 사랑해요, 부회장님. 며칠 후 JK그룹은 모든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혁은 이지혜를 자신의 옆에 세우고 모든 언론과 임직원들 앞에서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JK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는 바로 제 아내 이지혜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진혁은 이지혜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제 아내 이지혜는 저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이자 저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 아내와 함께 JK그룹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환호했다. 이지혜는 진혁의 옆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그날 이후 이지혜는 JK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진혁의 리더십이 결합되어 JK그룹은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다. 진혁은 더 이상 냉혹한 CEO가 아니라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따뜻한 CEO로 불렸다. 그리고 이지혜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뛰어난 지혜와 용기를 가진 멋진 여자로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믿으며 함께 성장했다. 그들의 사랑은 JK그룹의 새로운 희망이자 그들의 영원한 행복의 증거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화처럼 전해져 내려왔다.